샬롬. 오늘은 제89가 명사의 성, 특별히 남성과 여성 어미들을 공부하네요. 남성과 여성을 공부를 한 줄 알았는데 남성과 여성 어미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히브리어 명사는 남성, 여성, 또 단수, 복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미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명사는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어떤 명사는 두 가지 성을 다 가진다네요. 그러니까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는 명사들이 있대요. 그래서 성과 성의 어미를 우리가 구별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어미는 여성형인데 그 자체는 남성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성형인데 그 자체의 성은 여성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를 하다 보면 좀 델리킷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명사 남성, 여성은 각각 형용사 그리고 또 그에 상응하는 실명사와 성이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남성은 무표적이라고 하죠. 무표. 원형 그대로고, 여성에는 이제 꼬리가 들어가죠. 이시와 이샤처럼 아가 들어가고, 남성 복수는 이임이 붙고 여성 복수는 오트가 붙는, 이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히브리어 개념이 되겠습니다. 성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고 단수 복수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B로 가니까 단수에서 남성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표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표다 이거죠. 원형 형태 그대로 꼬리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극히 소수의 남성 명사가 여성 어미를 갖는다. 그래서 성과 성의 어미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헬레트가, 그죠? 회중의 인도자, 우리말로는 전도자잖아요. 근데 여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라우카 해석에서 이 여성은, 여성 어미는 강조적 뉘앙스를 갖는데요. 여성 어미가 강조가 된다? 이거는 우리의 고정된 성 개념에 있어서 새로운 요소다. 그죠? 왜냐하면 여성은 늘 약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현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할 때도 남성은 강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강한 성이어서 동사형에 있어서는 여성들도 그냥 남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코헬레트의 여성이 강조 뉘앙스를 갖는다는 것은 어디서 근거가 뭐예요? 이것은 아랍어에서 단순한 형태인 라위 내레이터가 라위 야트가 되면 훌륭한 내레이터가 된대요. 그 근거가 어디 있죠? 라이트의 아라빅 그래마에 있네. 책에 라이트의 아라빅 그래마가 있다는 사실, 아랍어 문법에는 그렇게 좋은 문법책이 없다는데, 이 클래식한 아랍어 문법으로는 라이트께 있나 봐요. 그래서 233과에 있다는데, 233과에 보니까 특별히 233과 맞죠? 233과 여기에서 intensification이 아랍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가 있네요. 강조가 있어서 이 여성형이 될 때는 코헬레트가 B에서 a deep investigator, deep investigator.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아주 심층적인 조사관, 관찰자. 그러니까 고헬렛은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정말 깊이 관찰하고 이런 회중의 설교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성형이 intensiveness를 가진다. intensiveness를 as idea of intensiveness. To strengthen the idea of intensiveness. 그러니까 intensiveness를 강화시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페레트도 서기관인데 왜 여성형?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1등 서기관이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서기관들, 그 왕실 서기관들은 옛날에 월급을 잘 받았잖아요. 그죠? 모든 그 문명사는 이 소페레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슴 사냥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모다는 루키 2장 1절에서 친척인데, 모다아트가 되면 보아스를 소개를 할 때 모다아트가 되면 아주 가까운 친척이 된다. 문법을 공부하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보아스나 기업 물러줄 사람은 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구나. 그래서 몇몇 남성 명사에 나타나는 아는 여성 의미가 또 아니다. 우리는 아면 무조건 여성인 줄 알았는데, 여성 어미인 줄 알았는데, 모라, 면도칼은 면도칼 삭도. 이건 모라이에서 왔다는 거죠. 그 페하도 총독인데 이건 아카드어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라멧 요드에서 온 명사들에 있어서 에가 어근에 속한다. 그러니까 사데가 들판인데 이게 시편에서는 사다이로 나오잖아요. 그죠? 라멧 요드 어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알렛, 마알레, 오르막길, 마알라, 계단, 이런 것도 사실은 명사라는 것을, 남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남성이면 뒤에 꾸며주는 형용사도 이제 남성형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남성이고 명사는 여성형인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수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여성 명사는 또 여성 의미를 안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 시험을 칠 때 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점수가 깎이죠. 어머니, 이건 자연성이니까. 아톤, 암나기, 라헬, 암양, 그리고 에벤. 그러니까 에벤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에레츠는 여성일 것 같은데 이게 여성이죠. 여성 명사인데 여성 의미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뒤로 갔더니 히브리어 명사의 주된 여성 의미는 원래는 아트였다. 그것은 연계형에서 보존되었다. 절대형에서 원시 형태는 강세가 있는 하인데 쇄골 형태 에에트 혹은 오에트 또는 단순한 트. 그러니까 이 타브가 어디에서 왔냐? 원래 아트에서 오게 되었다. 확산되었다. 그래서 DA를 갔더니 앞에 몸이 없이 나오는 여성 표기의 트는 흔하지 않은데 예로서 아하트, 그죠? 아하트. 그러니까 아하드트에서 아하트가 되었고 쉐베트 이런 형태, 그리고 테트, 그래서 TT가 나온다. 그 다음에 E로 갔더니 어미 아는 여성형에서 지금 훨씬 더 일반적이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B에서 남성형과 남성 어미를 다루어 주었고
이제는 C 이하에서는 주로 여성형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사, 수세, 수사. 기초 문법에서 이제 여성 배울 때 수세, 수사 뭐 이런 게 하듯이 앞말이다. 수사. 그런데 이로 끝나는 명사들이 이제 여성형인데 모아비, 모아비. 그런데 아를 가진 형태로서 모아비야. 또 타브를 가진 것으로서 모아빗. 이런 게 다 여성형. F로 갔더니 바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타브는 주로 이를 가진 명사들과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타하트, 하트에서 타하, 티트, 티트, 이가. 그래서 타하트는 뭐 아래인데 티트가 되면은 티트가 되면은 낮은 곳 뭐 이렇게 노흐리 뭐 외국인 이런 것처럼 베히트 우름 이런 것들이 있고 G로 가면 쇄골 어미 중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중 쇄골의 타브죠. 에테. 우선 그것은 아 모음을 가진 명사들에서 발견되는데 닉탈트에서 닉탈트가 닉텔레트 닉탈트가 아가 아, 이, 우에서 그죠? 아가 약화되면 에가 되죠. 아, 에, 이가 되니까 닉텔레트. 그 다음으로 이 몸을 가진 명사들에서 발견되는데 카틸테에서 카틸테가 고텔레트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그래서 아 몸을 가진 명사 여성 명사로서는 야베셰트 마른 땅. 이게 이제 야바샤는 확실히 여성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연계형으로서 마물레헤트 왕국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에 있어서는 두 개의 쇄골 명사, 그죠? 고텔레트처럼. 그 다음에 H로 넘어가면 첫 번째는 셀이고 두 번째는 쇄골인데 이건 매우 드물대요. 왜냐하면은 에트가 에트로 대체되어서 레데트 형태의 부정사에서 이런 레다가 나오고 이에서 온 에는 다음과 같이 연계형에서 보존되었다. 하메셰트가 원래는 이였다는 거죠. 하미샤 다섯에서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쇄골 어미로서 쉐셰트가 나오네요. 쉐셰트. 전형적으로 셀의 쇄골로서 쉐셰트. 그 다음에 에셰트. 이제 I로 넘어가면 오에트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 오에트로서는 이제 남성의 오가 확실히 어원적으로 장모음일 때조차 그렇다는데 샬라시가 3이어서 샬로시가 되었고 샬로셰트 연계형이 샬로셰트가 이제 딱 됐네요. 그 토레트 오에형 그러니까 여성 어미의 에에트 오에트 이제 형태를 자꾸만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뭐 머리, 어깨, 무릎, 팔, 뭐 눈, 코, 귀 이 모든 인체를 공부를 할 때도 형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의사가 되려고 하면 내장에 대한 모든 형태를 다 알아야 되듯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할 때는 뭐 헬라어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형태들을 익숙하게 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에트는 크톨레트가 나타나고 크토베트, 너호셰트 이런 건 자주 보는 너오레트 사모라기, 카포레트 많이 나타나네요. 십볼레트도 오에잖아요, 그죠? 오에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무스루 뭐 한 이런 것도 나오고 갈골레트 해골도 나오고
J로 갔더니 몇몇 다소 의심스러운 분사 형태들은 예상되는 쇄골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요 샤프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혼합된 읽기가 이제 나타나는데 사사기인가요? 여기에 보면 벤 히나흐 하라 베 요라드트 보라 내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믹스드 라이딩이 나오는데 혼합된 쓰기가 분사 베 요레데트 요레데트와 그 다음에 이제 도치바브 완료형에서 바이알라드트 그래서 요라드트 이렇게 두 개의 분사형과 도치바브 완료형이 믹스드 되어서 나오는 형태도 있다. 더문 형태로서 아 대신에 아람어 철자법, 해 대신에 알렙이 나오는 경우 쉐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 때 쉐나는 알렙인데 이건 아람어 형태다 이거죠. 마타라 감옥, 마라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노옴이라고 부르지 말라, 마라로 불러라 할 때 알렙이 나오네요. 이것도 아람어 형태다. 여성음이 아이는 아세 에스레 열어서 아이가 여성음이래. 그 대표적인 것이 아시레이죠. 아시레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무엇의 행복함. 아시레이는 연계형이네요. 그죠? beauty gild of인데 아시레이의 절대형은 아시라이다 이거죠. 아시라이가 절대형이다. 이 형태와 같은 게 고유명사 샤다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라이가 어디에 나타나죠? 각주 2번에 나타나네. 창세기 30장 13절에서 베아시레이죠. 나는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그래서 이제 11절에는 가드 이제 12아들 가운데 갓이 나오잖아요. 그 버가드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우가릿 안에서도 우가릿에서 여성 3번이 있네. 피드라이가 나오네요. 피드라이, 탈라이 상당히 많대요. 물론 여기에서 이는 애칭 형태소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을 할 때 이제 아슈레이 이시 하는데 여기에서 아슈레이는 해피네스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해피네스는 뭘까요? 뭐가 행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뭔가 건강하다든가 또 뭐 명예를 얻었다든가 돈을 얻었다 이렇게 부분적인 게 아닌 것. 그러니까 행복의 총체적 그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총체적 멀티 디멘셔널한 해피네스. 그래서 참 생명나무 같은 그리고 선악의 나무를 아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진 이런 아시라이 이건 아쉐르에서 나온 것도 아니죠. 아시라이가 어떤 절대형으로서 행복함을 가지고 있다. 사라이 고유명사와 같이 사라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M으로 갔더니 원시음이 아트는 몇몇 단어에 나타나네요. N으로 갔더니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가운데 요런 게 이제 읽기가 힘들죠. 마호라든지 모호라든지. 근데 이거는 모하,
호라트죠. 호라트, 매일. 많이 유일하게 아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카아트, 사다스, 펠리칸, 카아트, 잠, 수면. 아까 세나가 잠이 있었는데 잠에 대한 또 다른 단어가 카아트. 요거는 시편 132편 4절 다윗이 잠을 안 자는 단어에 있어서 포랏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즈라트, 에제르에서 나오는 도움, 에즈라타로 모음 표기 되어야 할 것 같다. 나할라트도 여기네요. 유산 시편 16편 11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본문이 여기에서 오지, 아지가 아니라 오지겠죠. closed하고 액센트가 없으니까 오지 베짐라 짐라트야, 오지 베짐라트야. 짐라트가 여성형 절대형이네요. 그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오지 베짐라트 야. 야는 야흐가 아니라 야인데, 이거는 여기에 마픽이 들어간 것은 허를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해 주는 마픽이죠. 이게 출애굽기 15장 2절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절인데 대부분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찬송이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근데 짐메라가 뭐예요? 짐메라가 두 번째에 있어서는 힘이다, 그지? 그러니까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짐메라 가운데서 이건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의 첫 애국가가 되겠죠. 모세의 노래, 홍해의 노래이긴데 이스라엘의 애국가라고 생각되어요. 이 안에 구속사가 이제 다 담겨 있죠. 이렇게 크고도 중요한 본문을 왜 설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광복절에 설교를 한번 할 수 있다고 하면 출애굽기 15장을 가져가면 설교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를 참 마지막 우리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는 안식까지 주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라우카가 나의 힘이다. 짐므라트를 나의 힘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트가 몇몇 지명에도 나타나는데 바알라트, 헬레카트, 인명에도 나타나는데 골리아트, 골리앗이 그죠? 골리아트에서 아트가 인명으로 나온다. 시므아트, 에브라다 역시 이건 지명인데 창세기 48장 7절에는 에프라트가 나오네요. 이건 아마 실수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실수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전문가들은 중자 탈락의 케이스로 에프라타가 에프라트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명사들 중에 아트 의미가 함께 오는 것은 확실한 예가 없다 해서 바르카트, 귀한 돌, 웰은 외래어로 보이고, 또 이제 아트가 몇몇 지명에 나타나는데 짜르파트, 사르밧, 기브아트, 에일라트 이런 게 또 인명에도 나타나는데 아후사트에도 나타나고, 피에서 주의, 여성의 타브는 가끔 어근의 일부로 간주된다. 델레트, 이거는 어근이네요. 원래 델레트, 문. 그래서 델라 토트가 되었네. 복수형에서. 쌍수는 델라 타임, 그죠? 캐셔트의 타브도 캐샤 토트,
쇼케트 구유 이런 것들도 사파의 쌍수는 스파타임이 나오고 있고 창을 가리키는 하니트도 어근에 속했네요. 참 흥미로웠습니다.